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3일차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죠. 통일전망대 출입 신고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첫날에 청간정 앞에 있는 작은 정거에서 야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3일째 장교리 해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날 목표는 우리가 강릉 경포대까지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한 7시쯤 되니까 노을이 지기 시작했는데 장교리 해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날 저녁에 태풍이 몰아쳤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 큰 텐트에 이 지존대가 부러졌습니다. 이 텐트는 우리 텐트가 아니고요. 여기를 관리하는 마을 주문이 우리 작은 텐트를 가지고 잔다니까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하니까 이 텐트라 해서 자라고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준 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로 우리가 이 텐트 안에서 자지 않아서 이 텐트가 바람에 멀리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옷을 빨아서 이렇게 늘어놨더니 뭐 땅바닥에 다 나동그러졌죠.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이 또 나무들은 보니까 그 소나무들 울창해 있고 좀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스럽습니다. 이게 여기 장교 해수욕장 관리실 앞에 이제 출발 준비해 놨는데요. 그래서 마침 이쪽에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들 편의를 제공해 줘서 컵라면도 먹고 커피도 한잔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려고 그러니까 기어코 돈을 받자고 다음에 또 놀러 오시라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이건 이제 왼쪽에 보니까 유엔 태국 해군 참전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국은 약 지상군 4,000명, 그다음에 해군 프리기단 2척, 수속선 1척, 그다음에 공군 C-43 쌍발 수송기를 3대를 보내고 쌀을 5만 톤이나 지원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태국에 가서 돈을 많이 썼는데 그때 빚 갚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옆에는 이렇게 이 지역의 관찰사의 공덕비 또는 연구콜망비들이 있었고요. 이제 저 앞에 있는 그 수비 우거진 데가 이제 죽도라는 그 곳이고 그 죽도 정상에 보면 이렇게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저곳이 이제 대나무가 많은 그 섬이었다. 그 죽도라 근데 지금은 대나무는 별로 없고요. 그 육지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집들이 보이는 저희가 이제 인굴이라 그런 곳입니다. 휴휴암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양양군 현남면 해안가에 있는데 가는 기도 도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휴휴암이니까 쉬고 또 쉬는 곳이다. 그래서 매년 약 400만 명 이상이 이 절을 다녀간다 그래요. 대단한 절이죠. 안에는 여러분들 소개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해 삼리 해변이네요. 그죠? 요 안에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날은 이제 파도가 쳐서 해수욕장에 사람들은 없었고요. 그 남해리 해변의 모습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저 앞에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찾아가니까 태풍이 많이 태풍의 끝자락에 그래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 앞에 있는 현수교가 굉장히 멋지죠. 저 너머가 남해 해수욕장이고 젊은이들은 저기에서 윈드서핑을 많이 연습하는 그런 명소입니다. 저 산 위에 있는 소나무가 아주 예사롭지 않죠. 저 밑에 보면은 요게 좀 남해안 바로 위에 있는 그 야탄마간 야산인데 가면 저기 성황당이 저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옛날에 영화 촬영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남해안의 모습이고요. 태풍 끝자락에 가서 배들이 이제 항구에 정박해 있네요. 계속해서 오른쪽이 빨간 것이 이제 남해 등대고요. 그리고 왼쪽에 끝쪽에 있는 그 섬이 아까 소나무가 이렇게 멋진 그 산입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그 남해항 앞에 있는 그런 해변 풍경이고요. 요거는 이제
직영공원 무인인증센터 그러는데 이제 그 동해안 자전거길 곳곳에 이제 이렇게 한 통상 20km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끔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저는 뭐 이런 스탬프를 찍지 않으면 한계간 전후는 계속 그 수첩에다가 통보했다는 그 스탬프를 찍더라고요. 자, 이제 사진 보면 이제 양양군에서 강릉시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가는 길이 이렇게 도로가 이제 파손돼 가지고 통제된 곳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또 소나무 밭으로 이렇게 우회로도 있었고요. 이게 주무진을 지나는데 막 그때 비가 내렸고 이제 저 무궁화꽃이 비에 막 이렇게 젖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고 있는 모습이 요즘의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 같아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이게 주문진 해수욕장인데요. 뭐 파도의 너울이 좀 이게 높아서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파라솔도 다 접혀 있네요. 이게 주문진 그 근어물 시장의 모습들입니다. 말린 명태라 아니면 이게 오징어 같은 그런 파는 곳이고요. 조금 더우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산을 쓰고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은 앞에 가서 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얘가 연속극 촬영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그런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포대를 조금 가기 전에 울창한 소나무 숲인데요.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보면 이 좌우측에 보면은 소나무 보호 지역이다. 그래서 야영을 금한다. 이 표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한반도 횡단 울트라 마라톤 종착점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저쪽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308km네요. 그때 2000년도에 14명의 건각들이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64시간 동안에 308km를 달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표지석을 세우고 그래서 2001년부터 매년 9월에 강화도에서 강릉까지 오는 국토종당 울트라 마라톤을 지금 해마다 열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그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그래도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 경포 해변 그 중앙광장의 모습인데 이 젊은이들은 뭐 다리가 아프다 뭐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야 이 할아버지도 저먼 그 부산까지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뭐 못 갈 게 어디냐 하고 격려해줘. 저 기념사진 한 개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포대에 그 울창한 소나무인데 그때 비가 내려서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죠. 아직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강릉 그 경포대에서 이렇게 찍은데 저 앞에 있는 멋진 그 호텔이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입니다. 아주 멋지죠. 저기 가면은 요 지금 현재 요 앞에 위치는 경포대고 저 넘어가 바로 그 경포 해변입니다. 저 호텔에 들어가면 아주 바다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배롱나무하고 그 호텔이 잘 어우러지죠. 지금 여기 이제 경포대까지 왔습니다. 그 경포대 모습을 다시 또 자료를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경포대는 아마 강릉 그러면 우선 경포대를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요게 이제 경포 해변으로부터 약 한 1km쯤 뒤에 있거든요. 막 어제 저 만났던 학생들도 너희들 경포대 아냐 그랬더니 여기가 경포대가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거기가 아니고요. 경포 해변에서 약 아까 거기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이 있던 거기가 경포 해변이고 거기서부터 약 한 1km쯤 뒤로 와야지만 이런 경포대 건물이 있습니다. 경포대는 고려 충수왕 13년 그러니까 1326년이 되네요. 강원도 알림사 박술이 건립했다 그리고요.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고종 때 그러니까 1899년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췄다 그럽니다. 뭐 강릉 가시는 분들은 여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코스죠. 자, 경포대 모습을 조금 더 보죠.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1강산이라는 현판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르게 본 모습이고요.
강릉 경포대 앞에 있는 이게 누워서 자라는 소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또 경포대를 벗어나서 이제 강릉 시내를 거기 다오다 정동진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하늘이 이렇게 개였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저 멀리 하늘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있는 그 파랗게 돼 있는 그게 이제 모 같은 모가 많이 자랐죠 이제. 강릉에서 좀 내려가면요 통일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뭐 위에는 강릉이라는 글자가 있는 데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통일이라 그러는 데는 파란색이네요. 그래서 통일공원 전시관이 있는데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이런 게요. 함정 전시관이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가보면요. 이게 916함 이렇게 된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1945년 1월에 이제 건조돼서 진수되었다가 거기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1972년도에 퇴역을 해서 퇴역한 이 함정을 한국군이 인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북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제 1972년부터 약 27년간 현역에서 활동하고 99년 12월에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약 119m 정도 되고요. 성조 인원이 약 336명이 이걸 탈 수 있다 그러네요. 굉장히 큰 함정이죠. 그래서 퇴역한 이후에는 이쪽에 강릉 지역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통일공원 앞에다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장료가 3,000원인데요. 들어오면 안에 있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안에 들어서 함정의 내부를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 그러면 북한 잠수함이거든요. 1996년 이제 강릉 지역에 무장 공비가 침투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국민 안보실 고착이 위해서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96년도에 그 북한에서 이 잠수함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침투조로 3명을 이제 침투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해안에서 기다렸다가 복귀를 하려고 그러다가 파도가 세니까 조금 야금야금 뒤로 오다가 암초에 걸려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몰랐어요. 택시 기사가 새벽에 이상하게 보이니까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잠수함의 최고 지휘자가 대자, 우리나라 보면 대령이었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다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자료들을 불을 태우고 이제 산으로 개방산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그래서 국군이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해서 26명 전원을 사살했는데 그 과정에 우리 국군도 12명의 희생을 당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지역에 우리 대국민 안보실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북한 잠수함을 갖다 놨습니다. 앞에 있는 오른쪽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북한 어민이 타고 내려왔던 그런 이제 목선이거든요. 사진이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것이 아까 앞에 보여주었던 그 잠수함 내부의 모습입니다. 잠수함 그 자료를 보니까요. 잠수함은 이제 길이가 35m, 앞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거죠, 이게. 길이가 한 35m 정도 되고, 폭은 3.5m, 폭은 좀 굉장히 좁죠. 그리고 그 물속에서 그 최대 한 7.5노트, 그래서 킬로미터를 고치면 약 한 14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1996년 9월 14일 날 이제 인민무력부 정찰국 해상처장 외 26명이 남한으로 이제 침투를 했는데 그때는 뭐 주요 전략 시설을 정찰하기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이제. 어쨌든 우리한테 뭐 납부가 돼가지고 안에 있는 성조원 20명 전원 사살되고 현재 지금 이거는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잠수함 안에 있는 내부 모습입니다. 통일공원이고요. 통일공원 앞에 이게 너무 도로가 좁아서 이렇게 우회로를 만드는 오르막으로 이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이제 그 오르막 정상에서 내려본 모습이고요. 여기쯤 가니까 이제 하늘이 이제 개였더라고요. 파란 하늘이 아주 예쁘죠. 이게 이제 앞에 뭐 제 자전거하고 배낭도 잠시 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덕명 낙하사라 그러거든요.
등명이라는 뜻은 그 어두운 방 가운데 있는 등불과 같은 곳이다 그랬는데 이제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그래요. 제가 앞에 있는 통도사 이름을 소개할 때 역시 통도사도 선덕여왕 때 자장이 창건했다 그러는데 그랬다 그럽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이 절을 큰 절을 세운 것은 강릉 이제 쪽이니까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이게 침입에 내려오고 동쪽에서는 외구가 이 지역을 자주 침범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장은 부처의 힘으로 이들을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래요. 고려 때는 큰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만 조선 중기에 그때는 뭐 숙료 억불 정책이었으니까 폐사된 것을 1956년에 다시 중창된 여기도 이제 강세한 보살을 모시는 그런 곳으로서 낙가사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서 그 가지고는 좀 뭔가 좀 아쉬우니까 옛날 이름은 옛날에 여기가 이 절이 덕명사였으니까 덕명을 앞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덕명 낙가사다 이런 이름으로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중창된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통 사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멀리서 주차장에서 본 모습이에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절을 찾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동진역으로 왔죠. 전화와 같이 기념사진 하나 찍었고요. 요게 정동진 그러면 여러분 저 앞에 있는 크루즈 그 호텔 보이시죠? 아주 그림이 멋지죠? 정동진 그 역 앞에서 이제 이 모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이렇게 보이죠? 보면은 요거 이제 왼쪽에 있는 저렇게 T자처럼 생긴 저쪽 지역이 이제 정동진 역입니다. 정동진 역은 이제 한때는 이제 없앤다고 이제 그렇게까지도 고려가 되었다 그러는데 1995년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SBS에서 모래시계라는 그런 24부작 연속극이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SBS가 그때 뭐 창건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취했는데 바로 이 모래시계 덕분에 SBS가 방송국으로서 제자리를 잡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번이 방영이 됐는데요. 우리 20대나 30대는 이렇게 연속을 잘 안 보는데 연속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에 젊은이들이 빨리 귀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모래시계를 반영하는 나라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곳들도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좀 한산했다고 그럴 정도로 유명했던 그 연속극인데 이건 이제 11.6 사건을 이제 그 계기로 이제 박정희 사망 후에 5.18 또 그다음에 삼층교육대 와해제 사건 등을 이렇게 묘사해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아주 극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너무 폭력을 미화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이 조폭이었다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최민수하고 고현정, 박상원, 뭐 이정재 이런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해서 정말 대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연속극이었죠. 이건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찍어본 모습이고 저 앞에 노을진 저쪽이 이제 정동진 역입니다. 계속해서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정동진 그 쪽에서 좀 더 역에서 좀 더 한 뭐 1km 좀 더 가면은 이렇게 이제 모래시계 공원이 있는데 이건 좀 해시계입니다. 이제 모래시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래시계인데요. 저 지름이 약 8m 정도 되고 이 모래시계 전체 무게가 40톤. 안에 있는 모래만 약간 8톤이라고 합니다. 모래가 한번 쭉 다 내려오는데 1년이 걸린다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시계랍니다. 요건 모래시계 앞에 보면 이제 기차를 개조해가지고 시간 박물관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는 이렇게 그 박물관에 시간이 끝나서 안에 내부는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 뒤에 있는 산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멋진 노을이죠. 이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아직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아서 이제 이런 자연의 경관을 연출하게 되었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본 모습이죠. 정말 산에 그냥 불이 그냥 붙은 것 같죠. 요거 이제 그 선크루즈 앞에 있는 이게 또 배 형상의 모습인데 가까이 보니까 해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 선크루즈 그 호텔에 이제 불이 들어왔네요.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저 갈매기들이 줄을 서서 무엇을 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갈매기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꿈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뭘 기다릴까요? 저 갈매기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죠. 예,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3일차였습니다. 오전 내내 점심 먹고 나서도 한 3시 정도까지 비가 왔는데 그 이후에 비가 그치고 좀 이제 계속 야영을 하고 갈 예정이었는데 정동지까지 오니까 어제 옷도 많이 젖어 버렸고 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정동열 앞에 있는 모텔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태풍 때로 손님들이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덕분에 모텔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3일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